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하는데 크게 오리지널 역전재판 시리즈로 보면 1, 2, 3편은 나루호도, 그리고 4, 5, 6은 오도로키 아닐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은 나루호도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1, 2, 3편을 엮어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을 제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게임 세계를 영상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각각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시리즈가 조금씩 연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루호도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제가 짧게 예, 그냥 대략적인 윤곽만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보려 해요. 이 게임을 해보니까 사실 이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은 단독적인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2, 3편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3부작으로 염두를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1-1이 첫 번째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은 역전재판 1편의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1이라는 게 역전재판 1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냥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역전은 주인공 나루오도가 등장을 하고,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리고 친구 야하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야하리는 살짝 뭔가 덤벙대는 친구고,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냥 뭐 조연이에요, 조연. 예. 그리고 살짝 이거는 뭐 튜토리얼적인 뭐 성격이라서 그냥 뭐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주인공 이름이 나루호도잖아요. 나루호도가 무슨 뜻이냐면 과연 이런 뜻이잖아요. 야하리는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공 나루호도, 그리고 야하리,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튜토리얼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1-2 역전자매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역전자매는 시작부터 주인공의 선배인 치히로가 사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살해를 당합니다, 선배가. 근데 이 치히로라는 캐릭터는 중요 캐릭터예요. 여기서 1-2 에피소드에서 죽잖아. 하지만 이 치히로는 계속 등장을 해요. 끝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캐릭터는 선배이자 소장님, 이 나루오도가 근무하는 이 사무소 소장님이 살해를 당하면서 주인공 나루오도가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 용의자로 소장인 치히로의 여동생인 마요이가 등장합니다. 마요이. 기타 이토노코 형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또 나루호도의 절친인가? 친구이면서 검사 측, 그 변호사의 상대죠. 검사 측으로 미추룩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살짝 이 어느 정도 캡콤의 말장난이 들어가는 게, 검사하면은 미추룩이잖아. 그래서 추룩이가 검,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형사로 이토노코라고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면 실톱, 이런 느낌이에요. 그 실톱이 약간 이렇게 깐느다랗게 이렇게 삭삭삭삭 되는 실톱 있잖아. 그러니까 밑주르기는 검이고 이토노코는 뭐 실톱이다. 약간 조금 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 이미지가 약간 그런 말장난이 들어간 캐릭터 이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동생이 마요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요이라는 캐릭터는 뭐를 하냐면 영매를 해. 영매라는 게 죽은 사람의 영혼의 빙의를 대가지고, 그래서 그 빙의로 캐릭터가 바뀌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마요이인데 몸에 뭐 치히로의 영혼이 들어오면은 뭐 외형 생긴 것도 치히로로 바뀌어서 막 이렇게 마요이 대신에 치히로의 영혼이 막 말을 하고,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역전자매라는 에피소드도 영매라는 매체로 뭐 캐릭터가 몸에 흡수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에피소드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1-3은 역전의 토사노맨이라는 그 에피소드인데, 사실 여기서도 몇몇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 시리즈로 등장하는 몇몇 단역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뭐 아줌마라든지. 근데 이 에피소드는 전체적인 이야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연관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이거 패스할게요. 패스. 그리고 1-4 이 역전 안녕은
사실 조금 중요해요. 역전재판 1편에서는 나름 중요한 핵심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역전 안녕 내용이 뭐냐면, 첫 장면이 호숫가에서 밑주르기가 누군가, 그 검사라 했죠? 그 나루호도의 친구 밑주르기가 누군가를 총으로 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유치장에 있는 밑주르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나루호도가. 그래서 뭐 변호사가 돼줘요. 친구니까. 그러면서 뭐 다른 조연 캐릭터, 뭐 사진사로 등장하는 나츠미라든지 뭐 핵심 조연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여기서도 야하리가 등장을 해요. 상대편 검사 역할로 이제 밑주르기가 이제 용의자가 됐으니까 검사로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밑주르기의 스승인 카르마 고우라는 캐릭터가 검사 측으로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는 40년간 무패,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검사.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이름 자체가 카르마 고우잖아요. 이 카르마라는 게 뭐 업보,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이 역전 안녕, 여기는 주 핵심 에피소드는 DL6라는 과거의 사건이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이야기로 나눠요. 근데 이 DL6 사건은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돼요, DL6. 이 DL6 사건이 뭐냐면, 밑주르기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을 겪어요. 뭐 엘리베이터에 막 갇혀가지고 막 공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막 몽롱해지고 하는 사건을 겪어. 근데 여기서 뭐 다른 경비원이었나요? 어떤 이렇게 막 다툼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구하려고 권총을 집을 던졌는데, 그 권총이 발사되면서 뭐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막 그런 악몽에 시달립니다. 15년 동안을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요이랑 그 죽은 치히로가 어렸을 때는 영매를 하던 집안인데, 이게 엄청 유명했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마요이의 어머니인 아야사토 마이코라는 영매사가 있는데, 이 영매사의 일화가 좀 나옵니다. 진상을 알기 위해서 그 영매사가 죽은 아버지, 밑주르기의 아버지의 몸에 들어와서 영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영매한 영혼이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요이의 어머니는 막 사기꾼으로 몰리고 해가지고 막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막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진실은 뭐냐면 40년간 무패였다라는 그 카르마 고우가 증거를 조작했던 거예요. 이게 검사가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무패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패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누명은 풀리긴 풀려요. 왜 어머니가 과거에 그런 잘못된 빙의를 해가지고 영매를 했는가 하면서 뭐 진실이 다 밝혀지지만, 마요이의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계속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나와요. 나루호도가 초등학교 시절에 범인으로 몰립니다. 그 돈봉투가 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루호도가 왜 다들 나를 의심한다 하면서 막 학급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쭈구리가 돼 있는데, 그때 밑주르기랑 야하리가 아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왜 나루호도한테 이러시죠? 나루호도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나루호도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나루호도는 나도 변호사라는 게 참 멋있구나 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게 그 돈을 훔친 거는 야하리였다. 그러니까 야하리는 자기가 돈을 훔쳤는데 나루호도가 의심받으니까 아니야! 왜 나루호도를 의심하지?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역시 야하리다! 하면서 이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오리지널 역전재판 1편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였어요. 1-4. 그렇게 밑주르기, 야하리, 그리고 마요이 이 캐릭터가 나루호도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카르마 고우라는 악으로부터 진실을 규명한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마요이가 나는 이제 훌륭한 영매사가 될게 하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데 이 게임이 나름 흥행을 했는가 봐. 흥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GBA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후 뭐 DS라든지로 컨버전 되면서 추가 스토리가 포함된 버전이 나오는데, 이게 소생하는 역전이라는 에피소드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마요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는 호우츠키 아카네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는 과학 수사를 하는 캐릭터예요.
기존에는 영매였는데 영매 반대로 치면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 캡콤에서는 호우즈키 아카네의 언니 호우즈키 토모에가 용의자로 등장을 하고, 그 용의자로 있는 언니가 그 죽은 마요이의 언니 치히로의 뭐 학창 시절 후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나루호도에게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DL9, 이게 역전재판 1편의 핵심 스토리가 DL6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DL9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막 과학수사라서 막 조금 특이한 진행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증거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3D로 막 돌려보기도 하고, 막 퍼즐을 풀기도 하고, 항아리 같은 것도 막 조립 같은 걸 하는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스토리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 할게요. 그래서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2-1은 사라진 역전인데, 여기에는 스즈키라는 여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루호도는 시작하자마자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기억 상실이 시작하면서 재판을 변호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게임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루호도가 기억 상실이 걸려가지고 약간 초보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뭐 튜토리얼적인 느낌으로 게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뭐 상대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맞받아치고 증인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튜토리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스즈키라는 여경이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패스 할게요. 그리고 2-2 재회 역전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재회 역전은 키리사키라는 의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뭐 누명을 풀기 위해서 뭐 영매를 하고 싶다 하는 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뭐 나루오도를 찾아옵니다. 뭐 증인으로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데, 영매하면 누굽니까? 예, 영매하면 마요이죠. 그래서 쿠라인 마을, 그러니까 마요이가 1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마요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간 마을이 쿠라인 마을인데, 이 쿠라인 마을은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외워두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당연하게도 영매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 용의자는 영매 상태인 마요이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용의 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나루오도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수 역할로 하루이라는 분가의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곡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역전재판 1편에서는 고곡이라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고곡이 뭐냐면, 나루오도가 이 고곡을 사람들한테 딱 비추면서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를 열쇠 모양으로 픽 하면서 보여주게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편과 살짝 달라진 게 뭐냐면, 1편에서는 뭐 영매를 하면 사람 몸에 영혼이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을 살짝 언급을 했긴 했는데, 2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영매사가 영매를 하잖아. 그러면 아예 체형이라든지 키라든지 얼굴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완전 싹 영혼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나루오도는 살짝 이 친구가 뭐 행동하는 게 살짝 바뀌었네. 1편은 살짝 말투가 살짝 바뀌었네 하면서 느꼈던 정도라면, 2편에서는 누가 봐도 완전 사람이 싹 바뀔 정도로 뭐 바뀐다라는 새로운 설정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는 검사 역할로는 1편에는 미츠루기였고 2편에는 카르마 메이라고, 1편 마지막에 이 카르마 고우의 딸인데, 살짝 이 친구는 약간 어릴 때부터 천재임을 좀 강요받아서 좀 약간 성격이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막 너무 사람들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고 막 채찍을 막 휘두르는 채찍 성애자 뭐 이런 캐릭터인데,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이가 분가의 아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루이의 어머니 키미코가 등장인물 중에서 이렇게 노도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예, 하여튼 뭐 사건이랑 좀 연결은 되는데, 이 키미코와 노도카가 공동으로 범죄를 이렇게 모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키미코와 노도카는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루오도가 마요이와 더불어 이제 하루이까지 이제 나루오도가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냐면, 1편 DL6 사건에서 마요이의 어머니인 마이코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어가지고 실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키리코는 마이코보다 원래는 언니야. 언니인데 영역은 마이코가 훨씬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 마이코가 당주가 되고 언니인 키리코가 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키리코는 자기 동생인 마이코를 시기하고 있었어. 당주였던 마이코가 DL6 사건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니까 키리코가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이혼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본가 사람들을 막 원망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마이코도 이제 행방불명이고, 이제 마요이가 이제 죽으면 자기 딸인 하루이가 새로운 당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건을 계획했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예. 노도카가 왜 공동범행을 저질러라 했나,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키미코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2-3으로 역전 서커스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역전 서커스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는 그다지 연관이 없어요. 연관이 없는데 그 미리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미리카가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타고난 마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약간 이런 게 살짝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가 막 부탁을 하면은 누구도 뭐 거부 못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뭐 상대 검사 역할로 카르마 메이가 또 등장하는데 당연히 나루호도에게 연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미리카라는 이게 캐릭터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 세계관에서는 남자들이 미모가 빼어난 여성에게는 잘 홀린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편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안녕히 역전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1편에서 등장했던 토사노맨의 반가운 등장인물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런데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시작하자마자 마요이가 누군가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어요. 마요이를 납치한 납치범이 지금 용의자인 오토로 신고를 무죄로 만들어라 나루호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루호도가 뭘까 싶어서 그 신고에게 고곡,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템이 좀 고곡으로 네가 범인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신고는 나 범인 아닌데 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마요이를 납치한 킬러가 실제적으로는 범인이었고 그 킬러를 의뢰한 의뢰인이 바로 용의자인 신고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죽여라라고 의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안 죽였어 하는 게 진실이 되는 거죠. 나루오도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요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을 조작하게 하는 게 되는 거고 실제 뭐 용의자를 풀어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마요이가 어떻게 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가 뭐 킬러가 막 그 상대 검사 측으로 있던 카르마 메이도 이게 저격을 해가지고 이 검사 자리에 못 나오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밑주루기가 나와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밑주루기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 거지. 나루오도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구나. 상대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밑주루기랑 나루오도가 서로 같은 편이 됩니다. 서로 같은 편이 돼가지고 법정을 계속 지지부지하게 끌어요. 왜냐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든 나버리면 마요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증인으로 킬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예, 킬러를 증인으로 불러서 그 용의자인 신고와 증인인 킬러 사이를 조금씩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밑주루기와 나루오도의 합작으로 범인과 용의자 사이를 좀 벌려서 사건을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메이도 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기 총 맞고 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좀 끼어서 나도 좀 도와줄게 해가지고는 도와주고 해가지고 검사 측과 변호 측이 모두 하나가 돼서 진범이라는 상대를 잡는다라는 화합의 에피소드인 거죠. 이거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제 기억에는 이게 마지막에 명확하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유죄를 할 것인가 무죄를 할 것인가 막 이거를 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뭐 용의자 신고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 킬러에게 너가 나를 어떻게 하려 했지 하면서 노려지는 상황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진실이 중요하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는 패배를 이제 인정하고
뭐 채찍도 버리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이로 치면은 메이라는 친구가 나이가 엄청 어리게 나와. 나이가 엄청 어린데 아니 어떻게 저 나이를 먹고 검사를 하지? 하니까 미국은 가능해. 뭐든지 미국은 돼 하면서 나오는데 다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거기에 밑주르기가 공항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버린 채찍이야 하면서 다시 돌려주면서 메이 너 그동안 천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 너 힘들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토닥토닥 하니까 메이가 그동안 계속 채찍질 하면서 막 여왕님 포지션이죠. 채찍하면 막 휘두르고 이렇게 막 차가운 모습 보였던 메이가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면서 갯모애를 보여주면서 퇴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2편까지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는 3편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추억의 역전입니다. 추억의 역전은 그 죽은 치히로 있잖아요. 언니. 치히로가 살아있던 시절의 이야기로 용의자는 나루호도가 용의자로 나와요.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 증인으로 나루호도의 당시 여자친구 치나미가 나오는데 그 2에서 이렇게 약간 역전 서커스에서 약간 마성의 여자라고 했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미모가 빼어난 캐릭터가 그 마성의 여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야. 치나미는. 그래서 막 주변 뭐 남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예. 아유 그렇죠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막 여기서 뭐 나루호도도 막 쏙 빠져 있는 거죠. 이 치나미에게.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자 하나를 두고 현재 애인인 나루호도와 그 과거 애인과의 뭐 치정극으로 비춰지는데 이 법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수단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수적으로 다루는 뭐 이렇게 약간 사페녀로 나와요. 치나미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진범은 치나미였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뭔가 끝나면서도 이 치나미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막 까디짓고는 다시 만날 거야 하면서 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이게 끝인 것 같지?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면서 추억의 역전 3-1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3-2 에피소드는 뭐 2편의 메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안녕히 역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키리오라는 캐릭터가 나왔었죠. 그 마요이의 이모죠. 이모. 그 하루히의 엄마. 그 캐릭터가 나왔던 재회 역전에서 사용됐던 뭐 쿠라이의 항아리라든지 쿠라인 마을에 있다는 황금상, 칠지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 몇 가지 소품이 등장하는 소소한 에피소드고 검사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붉은 가면을 쓴 고도 형사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이 또한 그냥 몇몇 캐릭터와 아이템이 등장하는 소소한 에피소드고 이거는 전체적인 이야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3-3 에피소드로 역전의 레시피인데 여기서 그 2-1 에피소드에서 스즈키 여경이라고 잠시 나왔었잖아요. 이 여경이 이번에는 트레비앙이라는 메이드 카페의 웨이트리스로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는 그 혼도보라고 하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캐릭터랑 뭐 또 가짜 나루호도 행세를 하는 시바 쿠조 등의 뭐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큰 흐름상 이 에피소드도 그냥 스친 에피소드입니다. 예. 근데 뭐 재밌는 점을 하나 뭐 떠오른 게 있다면 그 아까 이토노코 형사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소소하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형사가 이 스즈키 여경을 후배라고 하면서 막 챙겨요. 그래서 약간 좀 이토노코가 스즈키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남자가 이 소세지 반찬을 막 남한테 준다는 거는 이 사랑 말고는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토노코 형사가 막 소세지가 거득 들어간 막 스페셜 그 도시락을 만들어 갖고 막 스즈키한테 막 줘요. 뭐 계란말이까지는 썸이라고 볼 수 있어. 계란말이 소세지를 준다. 이거는 사랑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 이토노코의 순정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3-4 시작의 역전인데 제목 자체가 시작의 역전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그 나루호도가 과거 치히로의 사건을 조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치히로의 시점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치히로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거고 나루호도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를 회상하는 에피소드인데 오나미다라는 탈옥수와 관련된 이 살인의 진실 공방을 다루고 있는데 헌데 여기서 이 사토코라는 증인이 등장합니다. 사토코. 이게 3-1에서 봤던 그 치나미 있잖아요. 그 나루호도의 애인이었던 치나미랑 똑같이 생겼어. 생긴 게. 근데 여기서는 무쿠이 사토코라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는 카미노기 쇼류라는 치히로의 선배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무리 봐도 생긴 게 그 고도 형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붉은 가면 쓴 고도 형사랑 똑같이 생겼어.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게 목격자 증인으로 이게 나왔던 사토코가 알고 보니까 이게 진범이 사토코 아니었어라고 막 흘러가는데 용의자였던 오다미다가 판결 직전에 막 독을 마시고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끝이 나버렸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루호도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네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살짝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에피소드가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고 나루호도 시리즈의 완성판이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피소드를 살짝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기존에는 이 캐릭터가 중요하니까 체크, 나머지는 필요 없죠 하면서 탁탁 넘겼는데 여기서는 한번 제가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정리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오나미다와 유괴되었다는 치나미는 애인 사이였던 거예요. 애인 사이인데 그 아버지에게 이게 치나미의 아버지가 부자인 거야. 그래서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작극을 벌여요. 자작극을 벌이는데 그때 당시 치나미의 언니가 유우키라는 형사였고 이 죽은 유우키도 다 한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나미다가 치나미를 납치했다고 하고는 치나미와 유우키의 아버지에게 2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받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는데 이후에 유우키가 오나미다의 팔에 총을 쏴요. 총을 쏘고는 실랑이가 있다가 치나미는 그 20억 원 상당의 다이아를 든 채로 강에 몸을 던져가지고는 실종이 돼버립니다.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나미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유우키는 어차피 형사였고, 치나미는 실종이 됐고, 오나미다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한 거지. 탈출을 해가지고는 유우키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다 공범이었고 짜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왜 나를 총으로 쐈냐?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유우키를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죽은 줄 알았던 치나미가 사토코였던 거죠. 얼굴이 똑같고. 근데 이 치나미가 처음부터 이게 오나미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제 유우키랑 이렇게 짜고 이용을 한 거였어요. 이후 오나미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 하면서 진실이 뭐냐라는 식으로 유우키를 추궁하려고 연락을 하는데 치나미가 이게 일이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언니마저 죽였던 거야. 그 오나미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치나미는 사페녀인 거죠, 사페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나미다는 듣고 있다가 진실을 이제 듣고 나서는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이제 허망해가지고는 현실을 이제 부정하면서 그 과거에 치나미에게 받았던 독이 든 펜던트가 있었거든요. 목걸이처럼 생겼는데 조그마한 물병인데 안에 독이 든 펜던트가 있었어. 이거를 법정에서 마시고는 거기서 자살을 해버리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가 순서상으로 하면은 두 번째 법정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3-1 추억의 역전인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루오도가 용의자로 나오잖아요. 자기 이렇게
치남이라는 여자 그 여자 애인 때문에 벌어지는 치정극인 줄 알았던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 이전에 사건이 있기 반년 전에 이렇게 나루호도가 학생일 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나루호도는 그 어릴 때 과거 밑주르기랑 야하리가 자기를 막 변호해줬던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나도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 재판소도 방문해가지고 자기 동기부여도 하고 나는 훌륭한 재판관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서 치나미를 만나게 됩니다. 예. 헌데 당시 그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였어, 이 치나미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인 거죠. 예. 곳곳에 피바람을 불고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증거품이었던 독이 든 펜던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숨겨야 됐던 거야, 치나미는. 그래서 숨겨야 돼서 이거 어디다 숨기지 하다가 우연찮게 만났던 나루호도에게 너무 잘생겼어, 삐쭉삐쭉 삐져나온 머리가 내 스타일인걸 하면서 그거를 이거 선물인데 받아줄래 하면서 그 증거품을 나루호도한테 준 거고, 나루호도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어여쁜 미녀가 나에게 선물을 하면서 쏙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막 보물처럼 막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거는 치나미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후 에피소드 3-1 이야기를 보면 그 치나미가 계속 나루오도를 죽이려 했던 목적이 뭐냐면, 치나미가 이게 나루오도한테 준 펜던트가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된 이후에 나루오도한테 그거 다시 돌려주면 안 돼? 그거 다시 줘 라고 해요. 근데 나루오도는 이게 너무 자기가 받은 선물이고 좋았기 때문에 거부해요. 아니야, 싫어, 난 이거 너한테 받은 너무 소중한 선물인데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뭐 거부를 하니까, 치나미가 나루오도를 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처음에는 나루오도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독약 같은 거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전에 치나미가 사귀고 있던 의약부 출신의 전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친구한테 독약을 막 얻고 이랬던 건데, 그 친구가 치나미 주변에는 약간 피바람이 계속 부네?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루호도한테도 야, 너 조심해. 그 여자가 너 좋아하는 것 같냐? 꿈깨 임마 하면서 너도 위험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치나미가 우발적으로 뭐라는 거야 하면서 확 밀었는데 그 사고로 죽게 되고, 그거를 목격한 나루오도가 용의자가 되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치나미가 사페녀라는 게 밝혀지면서 뭐 잡혀 들어간 이 에피소드였던 거거든요.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5 화려한 역전이라는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이게 마지막 피날레인데, 어느 날 하루히랑 마요이가 잡지를 보다가 뭐 영매장에서 이게 수련을 하자 하면서 이렇게 수련을 하러 가기로 해요. 그러면서 나루오도한테 나루오도 우리 수련하러 갈 건데 여기 갈 거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잡지 속에 치나미가 찍혀 있는 거야. 나루오도가 딱 봤는데 뭐야, 치나미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잡지 속에 치나미가 있지? 하면서 호기심에 야, 나도 한번 가자 하면서 쿠라인 마을이 있었잖아. 그래서 하자 쿠라인이라는 영행 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하자 쿠라인이라는 영행 도장, 이 영역을 끌어올리는 뭐 도장인가 봐요. 거기서 그 비킨이라는 주지승과 이 여자 주지승 이름이 비킨이라는 주지승과 텐유사이 에리스라고 하는 그림책 작가를 만나요. 거기서 우리 뭐 이렇게 수행하러 왔는데 하면서 가니까는 뭐 주지승이 있고 또 뭐 작가님이 있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막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뭐 애들 수행하러 온 거니까 뭐 수행당도 가보고 하면서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이 본당이 있고 수행당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목롱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 뭐 상황이다, 뭐 이런 게 잠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당과 수행당 사이는 이런 다리를 건너야 되는구나 라는 상황도 인지를 하게 되고, 결국 수행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야메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치남이랑 너무 닮았어. 그 잡지 속에 있던 여성인 거죠. 너무 닮아서.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야메는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자랐고, 대학교도 간 적이 없고, 뭐 이게 사이코락도 해봐. 아까 그 이게 고곡으로 짱 하는 걸 해봤는데 거짓말도 안 해. 그래서 와,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루호도가 단도직입적으로 막 물어봐요. 혹시 전에 나 만난 적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그때서야 갑자기 사이코락이 다다다다닥 파파파파박 하면서 생겨나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갑자기 나 종치러 가야 돼요 하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황급하게 그냥 벗어나 버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내에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는 거죠. 예. 종치러 간다 했으니까 종치는 갑다 했는데, 그러고는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깍 하면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에 그 3-2 에피소드에서 도둑 맞은 역전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했던 그 황금 교코 황금상이랑 칠지도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칠지도에 그 에리스, 그림 작가 에리스라는 분이 칠지도에 찔려 죽어 있는 게 목격이 됩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 마요이는 몽롱교에 넘어 있는 수행당에서 수련 중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마요이는 괜찮을까 하면서 마요이를 구하려고 막 나루오도가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그 수행당과 이 본당 사이에서 이렇게 몽롱교가 있었다 했잖아. 거기가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막 마요이가 걱정이 돼서 막 불타는 다리를 막 건너다가 그 다리가 뚝 하고 끊어지면서 그 절벽 아래로 나루오도가 막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루오도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이 시점은 밑주르기의 시선으로 넘어옵니다. 그 나루오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 하니까 밑주르기가 대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밑주르기도 나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그 밑주르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야메예요. 그 치남이랑 생긴 게 엄청나게 닮았다는 아야메인데, 그 아야메가 용의자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그 비키니 주지승이 이렇게 아야메가 이 칠지도로 그 에리스를 이렇게 찔러 죽이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밑줄기가 당신이 범인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야메는 나는 아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진실로 나와요. 고곡을 써니까. 그러니까 아야메가 범인이 아니구나. 근데 어떤 그 상황을 이제 주지승이 보고는 용의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검사 밑주르기가 변호사가 돼서 법정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대 검사로는 그 미국 갔던 카르마 메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미국에 갔던 카르마 메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캡콤이 놀라운 돌려막기를 보여주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은 그 비키니 주지승이 아야메가 칠지도로 찌르는 걸 봤다고는 해요. 봤다고는 하는데 실제 막 부검 기록과 맞지가 않고 시신에 꼽혀 있는 무기를 막 뽑으려는 걸, 실제로는 꼽는 과정이 아니고 뽑으려는 과정인데 본 게 아니냐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 밑주르기는 뭐 현장 증거랑 상황이 너무 맞지 않다 하면서 방어를 해요. 아야메는 범인이 아닙니다. 상황이 맞지 않아요. 하고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상황을 방어를 해줘요. 나루호도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있는 나루호도 대신에 밑주르기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나루호도의 시점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까 3-4 시작의 역전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나루호도가 그 후타 클리닉 그 응급실 침상 위에서 이 노트북으로 과거의 기록을 되찾아보면서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가 되는 거죠. 이제 나루호도가. 그리고 이제 나루호도는 이제 몸은 다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이곳저곳을 이렇게 막 살피면서 막 이렇게 발견 못한 단서가 있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검사 측에서도 카르마 메이랑 고도 검사가 막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찾고. 그러면서 막 마주칩니다. 나루호도 너도 조사 중이니? 뭐 우리도 조사 중이야 하면서 막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고도 검사가 뭐 이상한 말을 해요. 자신은 과거에 한번 죽었던 남자고 슬픔과 분노 때문에 눈에 쓴 가면이 아니면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고도 형사에게 약간 좀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가 봐. 그렇죠. 근데 대충 짐작이 가죠. 고도 형사 과거에 치히로의 선배였던 누군가 그 사람이랑 뭐 닮았다 했잖아. 똑같이 생겼어. 그게 뭐 이게 약간 좀 사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가 아야메가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인 거는 본당이야. 비키니 주지승이 목격했다는 곳은 본당인데 실제 살인이 벌어졌던 곳은 수행당 옆에 있는 정원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조사 현장이 뭔가 봐도 딱 봐도 뭔가 이상해.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이쪽인가요? 이쪽에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사진 띄워놨겠죠? 미래의 나 잘하고 있니? 지금 열심히 프리미어로 이렇게 사진집 넘기고 있지?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공통된 증언이 하나로 취합이 됩니다. 마치 그냥 피고인이 두 명인 것 마냥 그러니까 본당이랑 별당에서 동시에 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메가 본당에서도 목격이 됐는데 별당에서도 목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시적으로 여러 명에게 이런 식의 증언이 취합이 돼요. 근데 그렇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죽은 앨리스가 사실은 마요이의 어머니 마이코라는 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야메는 그 키리코의 딸인 동시에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키리코는 자식이 3명이었던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당주 마이코에게는 치히로랑 마요이라는 딸이 있고, 예. 근데 치히로는 사망을 한 거죠. 사망한 거고, 키리코에게는 지금 수감 중인 키리코에게는 유우키, 치나미, 아야메, 하루이라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딸만 낳는가 보다. 딸만 낳는데 치나미랑 아야메는 쌍둥이였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치히로는 사망을 했고요. 유우키도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코도 이 사건으로 사망을 한 거죠. 예, 사망을 한 건데 치나미가 지난 사건 때 그 치나미도 사형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치나미도 죽은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는 이 좀 가문이 약간 좀 비극이 있네요. 이 가문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루호도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한 거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게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본당에도 아야메가 목격이 됐고 별당에도 아야메가 목격이 됐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죽은 치나미를 영매를 한 게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아야메는 본당에 있었잖아. 그러면은 누군가가 치나미를 영매를 해가지고 그 수행당에서 이게 치나미로 영매를 했으니까 얼굴이 이제 아야메처럼 바뀌었겠죠. 치나미랑 아야메는 쌍둥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야메로고 알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이 별당에서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그 범죄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둘 다 본당에도 아야메가 있었고 별당에도 아야메가 있었다. 수행당에도 아야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지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마요이를 죽이는 게 이 범죄의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마요이를 죽인다. 이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인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마요이는 일전에도 한번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 범행에도 사용됐고 이 마요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은 이랬던 거예요. 키리코가 과거에 마요이를 앙심을 품고 자기 딸 하루이를 방주로 만들기 위해서 마요이를 약간 싫어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키리코가 이러다가 좀 흘러가는 흐름이 내가 감옥에 갈 것 같은데 눈치를 채고 키리코가 하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요이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하루이에게 편지를 써요. 이거 나 엄마 감옥 가면은 아무리 죄인이고 그렇지만 키리코는 하루이에게는 엄마거든. 그러니까 키리코가 하루이한테 엄마 감옥 가면 몰래 이거 읽어봐 하면서 편지를 남깁니다.
근데 그 편지는 뭐 하루히야 네가 마요이를 죽여야 돼 이거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닐 거고 내용이 뭐냐면 치나미가 죽으면 하루이니가 치나미를 영매를 해.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하루이는 뭔지도 몰라. 그냥 치나미 언니니까 치나미를 영미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하루이는. 그러고는 그러니까 하루이가 치나미를 영매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치나미가 된 하루이가 마요이를 죽이는 계획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아야메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도 형사였던 거예요. 3-2일 에피소드 추억의 역전에서 보면은 그 치나미가 독약병을 숨긴 이야기가 잠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독약을 그 치나미가 독약을 썼는데 이게 증거품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나루오도였다. 이게 나오잖아. 근데 그 독약을 누구한테 썼냐면 그 5년 전 사건이라면서 나오는데 치히로의 선배였던 쇼류라는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가 고도 형사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듣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누구나 하면서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 반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뭐 사연이 있는갑다 하는 거죠. 근데 눈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그 치나미가 소류에게 독약을 먹인 거예요. 독약을 먹이고는 그 독약병을 나루오도에게 주면서 증거를 인멸시킨 거죠. 증거를 인멸시켰는데 고도는 그 독약을 먹고 5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병상에 누워 있었던 거죠. 예, 그 독약의 후유증으로. 그러고는 5년 만에 정신이 깨가지고 딱 일어섰는데 막 기계의 도움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막 몸이 눈 시력도 막 붉은 거는 잘 체크를 못해요. 고도 검사가.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력도 막 이런 상태인데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만든 복수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복수의 대상 치나미도 이미 사형이 당해서 없어. 그리고 그 소류는 내심 좋아하던 여성이 있었어. 그 여성이 누구였냐면은 자기 후배였던 치히로인데 치히로마저도 다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어서 세상을 떠났어. 5년 만에 독약을 먹고는 5년 만에 깨어났는데 몸도 축나. 그리고 자기의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연인도 죽어. 연인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여인도 죽어. 그리고는 이 분노를 표현할 복수의 대상도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는 내가 남은 생은 치히로를 지키지 못한 속죄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치히로의 동생 마요이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말한 키리코가 이렇게 하루이에게 이렇게 준 편지 같은 것도 알게 돼요. 계획도 알게 되고 막 키리코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야. 그 면회 같은 걸 올 거 아니야. 면회 같은 거 온 거를 그걸 몰래 이게 녹취를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 키리코가 뭔가 작당을 꾸미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뭐 불법이긴 한데 뭐 그렇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고도가 이름도 바꾸고 고도로 바꾸고 마이코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 키리코가 당신 딸 마요이를 죽이려고 하는 뭔가 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는 또 아야메도 이용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마이코랑 아야메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은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하루이가 죽은 치나미의 영혼을 영매를 해서 이게 하루이가 치나미로 바뀌면 치나미가 마요이를 불러내서 죽인다.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애초에 하루이가 치나미를 영매를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애초에.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별거 아니죠? 하루이가 치나미 영매 못하게 그냥 그 전에 막으면 되는 간단한 거였어. 근데, 그러니까 계획이 좀 어긋나면서 하루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계획이 살짝 어긋나. 마이코가 대신에 치나미의 영혼이 하루히의 몸에 들어가지 못하게 대신 마이코가 치나미의 영혼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 이 마이코가
이 마이코의 몸에 들어간 치나미가 이제 마요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된 그 고도가 마요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이코를 뒤에서 찔러서 죽이면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마요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이코의 시신을 어떻게 은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시신을 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쑥 넘겨요. 그래서 시신이 줄에 매달린 상태로 그 다리 불타는 다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거를 고도가 아야메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이코를 죽이게 됐는데 네가 이 좀 시신을 어떻게 은폐를 해줘. 네가 좀 도와줘. 해가지고는 고도가 마이코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아야메에게 전달하고 나서 아야메는 그 진상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 칠지도로 이렇게 쭉 하면서 누르고 있는 장면을 비키니 주지성한테 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거는 아니죠. 아야메가 죽인 건 아니고 증거를 조작한 거는 동참을 했던 거죠. 같은 공모자였던 기는 였기는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두 명의 아야메가 목격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돼 버린 거죠. 예. 그 이유는 고도라는 남자가 과거에 치히로라는 여성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마요이와 하루이를 지켜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키리코는 감옥에 수감돼서마저도 그리고 치나미는 죽어서마저도 이 가문에 대해서 당주 가문에 대해서는 원한으로 이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고도는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마요이 이렇게 아야메가 무죄다 하면서 판결이 나는데 그 뒤로 뭐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안 나와요. 그 사건은 뭐 나루오도가 맞진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반전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 5년 전에 나루오도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뭐 치남이랑 관련된 사건이 있었잖아. 그때 아야메가 이런 얘기 합니다. 나루오도와 사귄 거는 사실 치나미가 아니었고 아야메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루오도랑 사귄 거는 아야메였어. 아야메였고 처음에 독병을 건네준 거랑 그리고 마지막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는 치나미였는데 사실은 그때 내가 우리 데이트하고 만나고 했던 거는 아야메 나였어 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는 나루오도가 좋은 걸 하면서 볼을 살짝 붉힙니다. 예, 그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말이 좀 안 되긴 해요. 게임을 하고 나서도 저게 뭐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이 좀 나긴 해요. 그리고는 하여튼 마지막에 아야메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엔딩이 나오면서 막 스텝놀이 이러면서 막 우리 지금까지 행복했던 우리 지금까지 우리 패밀리들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걸어왔던 친구들 하면서 막 얼싸안고 있는 사진 스틸 사진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아야메는 없습니다. 과거의 여자는 과거일 뿐인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나루호도 시리즈는 막을 내려요.